네, 드디어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 계획들 다들 잘 세우셨나요? 네. 네, 오늘 또 2020년 첫 번째 몽상 토크 콘서트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자리해주신 패널분들 한 분 한 분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함과 정직함으로 승부한다. 조상영 로열 마스터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전라도 강주에서 왔구만요. 로열 마스터 조상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의 편안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죠. 정인옥 로열 마스터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애터미를 만나서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정인옥 로열 마스터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게스트 프로페셔널한 강의가 매력적이신 분입니다. 이금선 스타마스터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스타마스터 이금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0년도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이분께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데요. 애터미의 리더, 애터미의 사랑, 몽상 박한길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저기 네, 제일 앞줄에서 번쩍 들어주셨어요. 네, 세일즈마스터 조병찬입니다. 2019년도에는 애터미 신사업 입점, 애터미 클래스, 애터미 아자몰, 더구나 회장님의 포브스디 모델로 참 즐거운 소식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2019년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가장 아쉬웠던 점 하나씩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질문하면서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신사옥 오픈한 거, 애터미 파크 오픈한 거 매우 기억에 남는데 더구나 건축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건축 작가들이 주는 상, 이걸 대상을 이제 수상을 했고요. 이게 한국에 있는 상만 받은 게 아니고 미국에서 국제적인 또 상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건축 잡지에만 실린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건축 잡지에도 우리 이제 애터미 파크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외국의 건축 학도들이 이렇게 건물을 4억을 이렇게도 지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재가 우리 애터미 파크입니다. 예, 자부심 가져도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생소맘에 100억을 기부했던 것도 사실은 굉장히 보람찬 일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 팀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마케팅팀, 영상팀 이렇게 따로 있다가 영상팀에서 사람을 이렇게 차출을 하고 마케팅팀에서 차출을 해서 콘텐츠 팀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만들었어요. 그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사업을 전파를 시키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미나장에 오세요 했던 것이 지난 10년간 우리의 사업 방법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막 뿌리는 거죠. 그런데 막 뿌리는데 받는 사람들이 재미도 없고 유용하지도 않으면은 안 받죠, 그거를. 그런데 재미있고 유용하게 만들어 놓으면 소위 이제 팍펀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팍 봤더니 뻔하다, 재밌다. 그러면 이게 팍팍팍 퍼져나간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팍펀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팀들이 이제 상설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팀들이
3분, 5분짜리 짧은 그런 영상들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아주 뻔한 코믹한 그런 영상들도 만들어내겠지만은 조금 대작도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애토미의 성공 사례를 이제 오리탕집부터 시작을 해서 이 중고 카니발, 뭐 A4 용지, 그 다음에 막 비세는 그 월세방 사무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데서 지금 애터미 파크까지 또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는 그 스토리를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런 작업도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회사만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이제 조상영 로얄 마스터처럼 정일옥 로얄 마스터처럼 이렇게 성공한 분들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자체가 성공 스토리 자체가 우리는 드라마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성공자가 돼야 되겠다. 근데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다 오라고 했잖아요. 예, 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뿌려도 이게 뿌려지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SNS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텐츠 팀이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조상영 로얄 마스터님도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실 것 같은데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이 정육점이 스토리부터 또 시작을 하면 정말 재밌는 한 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조상영 로얄 마스터님께서는 2019년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으실까요? 참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것들 중에서 애터미 파크를 저는 굉장히 크게 기억에 남는데요. 애터미 파크를 딱 둘러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회장님의 차격이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유럽 쪽의 건축 전문가들이 애터미 파크를 보기 위해서 애터미 파크를 보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 일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미희입니다. 네, SBS 톡톡 정보 브런치 쇼에서 브런치 방송에서 회장님의 나눔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장님의 나눔에 대한 생각은 어디까지이고 또 빵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어디서 배우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배운 건 아니고요.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쉬워요, 그냥. 왜냐면 다 반죽해 놓고 이렇게 이제 안고 놓고 이렇게 감싸는 거. 뭐 만두 빚을 줄 알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일을 했고요. 한 3년 전에 그 고마 빵 나눔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공주시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좀 돕는데 연탄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뭔가 달콤한 별식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배 안 고픈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런 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공주시하고 같이 해서 이제 빵 나눔터를 만든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한 1억 정도 들여가지고 오븐하고 뭐 다 이렇게 이제 시설을 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빵 재료는 우리가 다 계속해서 대줄 테니까 빵을 만드는 것은 이제 공주 시민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자원봉사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한 3년째 꾸준하게 이렇게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영 방송에서 갑자기 카메라 들이대고 이걸 좀 알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가서 이렇게 이제 같이 촬영을 하고 했는데요. 꼭 그걸 알리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해왔던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알려져서 사회가 조금 더 훈훈해지고 또 다른 분들도 이런 일에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라고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면은 가서 뭐
제가 하는 척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고요. 실제로 제가 뒤에서 하는 것은 따로 있죠. 뭐 빵 만들고 하는 그런 일보다도 정말 파는 것이 아니고 공짜로 나눠주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된다. 재료도 정말 좋은 거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잔소리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밀가루 유기농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지적한 게 있어요. 유기농인데 수입이야. 그래서 국산 우리밀을 써야 된다. 이제 그리고 이제 계란도 정말 유정란 써야 된다. 그것도 방사 유정란. 네. 그래서 계란 맛이 그냥 후라이를 해 먹어도 정말 맛있는 그런 계란을 이제 믹싱을 해서 이렇게 빵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잔소리들을 제가 뒤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저는 빵 만드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정말 좋은 재료 써서 특히 건강이 안 좋은 노인네들이 먹을 수가 있고 또 아기들이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어려운 형편에 더 연약한 분들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더 좋은 것을 공급해 드려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런 잔소리 하는 게 제 주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회장님의 이런 나눔 활동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심어주게 되는 너무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저희도 사실 이렇게 봉사나 나눔이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애텀이라는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놀랐던 건 저희가 봉사를 하면 또 배로 회사에서 그만큼 또 봉사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작지만 또 이렇게 센터에서 이렇게 좀 모아서 또 기부를 하면 또 회사에서 거기에 또 더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니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떳떳한 엄마인 것 같고 좀 떳떳한 회사를 다닌다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 보니까요. 팀워크도 더 잘 되고 사업도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굉장한 애터미만의 문화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애터미의 나눔의 문화, 많은 사회적인 부분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근숙입니다.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첫째 날 강의 중 후계자 영상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강을 앞으로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뭐 언젠가는 안 하겠죠. 예. 제가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는 거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직강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 강의를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룬 분들이 나는 이 강의를 듣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성공했노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지금 시점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 임페리얼 마스터 분들 이제는 또 거물급들이 돼가지고 어디 가면 막 저하고 사진 찍자고 하는 것보다 막 더 그쪽으로 몰려가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임페리얼 마스터 정도 되면은 이렇게 또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첫날은 이제 제가 영상 강의만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우리 임페리얼 마스터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주는 걸로 하고요. 둘째 날은 한참 동안 제가 계속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요? 네, 어디서 씩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 원순복입니다. 예. 네, 다단계하고 우리 피라미드가 뉴스나 영화 등에서 이렇게 구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좀 좀 약간 속상한 것도 있어요. 직접 판매 협회 회장님으로서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정정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제 다단계 판매라는 것이 실질적인 법적 용어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 중에서 이제 다단계 판매에 관한 내용을 법에다가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이제 다단계 판매라는 이렇게 용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을 쓰려고 그러면은 법부터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는 공제조합에 등록이 돼 있어야 다단계 판매업인데 동제조합에 등록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한 것은 유사수신, 금융 피라미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단계 판매라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다단계를 하고 있는 회사들마저도 똑같은 놈들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협회에서 언론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유사수신이나 금융피라미드, 불법 다단계는 다단계라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표현할 때는 불법 피라미드다. 그 다음에 유사수신이다. 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다단계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공문을 보내서 요즘에는 이제 뉴스에 그런 그 표현들, 그러니까 유사수신 불법 피라미드를 다단계 사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거나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그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너무 이 다단계는 나쁜 거라는 잔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다단계 아니면서 불법으로 했는데 언론에서 다단계라고 하다 보니까 다단계가 나빠진 부분들, 또 다단계 업체이면서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단계라는 용어가 많이 오염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업계에서 합의를 보기를 이거를 직접 판매라고 좀 하자. 다단계라는 말도 사실은 멀티레벨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다단계로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파냐면 회사에 다 직접 주문하죠. 그리고 회사에서 직접 다 가죠. 사실은 이게 직접 판매다. 다이렉트 셀링이다. 그래서 이 직접 판매인데 우리 회원 등록을 해서 하는 거니까 회원제 직접 판매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부분이 있어요. 국제적으로는 직접 판매라고 하자,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말, 이런 부분도 그냥 사용하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하자, 직접 판매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쓰면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질문 넘기겠습니다.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 임길순입니다. 만약 세일즈 전문가이신 회장님께서 오늘부터 세일즈를 시작한다고 하면 저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설계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엄청 신난데요. 그래 한번 해보자. 뭔가를 보여주겠어 하는 그런 투지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다고 그러면은 그 애터미 시스템 안에 다 들어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첫째, 인생 시나리오 쓰겠죠. 그렇죠? 내가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떤 성공자가 되어 있을 건지 그 시나리오 쫙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옆에다가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다 붙일 것 같아요. 그럼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 살 건지 쫙 붙여놓고 집은 어떤 집에 살 건지 쫙 집 한 채만 가지고 되겠나? 한 2채 하자 하고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 세계 유명 호텔들
그런데 쫙 붙여서 여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또 내가 베푸는 삶은 또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 공부를 잘 못하는 열등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끝까지 공부를 좀 하자, 그래서 어떤 책들을 읽을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쭉 좀 이렇게 도서 목록들 좀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평생 안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에요. 교사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돈 버는 일을 다 마치고 나면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하는 거, 아이들 수준으로 가가지고, 제가 이제 수준이 좀 낮으니까 아이들하고 이 수준을 잘 맞춥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하는 거. 야, 얘들아, 인생 별거 아니야. 겁먹지 마. 막 이런 거. 야, 그거 저 부자 되는 거 있잖아. 잘 사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막 공부만 해가지고 그거 되는 게 아니야. 공부 잘 안 되는 애들 때려치워. 다른 방법 얼마든지 있어. 막 이런 얘기 막 해주고, 이런 정말 신나는 그런 이제 교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붙여놓고, 그래서 그게 한 편의 영화가 쫙 돌아가는, 그래서 그거를 생각만 하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야, 이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난 정말 미쳐버리겠다. 정말 이거 하다가 난 죽어도 좋아 하는 그런 이제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행동하는 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바닥을 팍팍 기는 거예요. 왜냐? 이 바닥을 기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 그리고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빛이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안 기어보면 내가 언제 기냐. 6개월, 1년, 2년 안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정말 처절하게 바닥을 기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막 찬물 끼얹거나 막 소금 뿌리고 그런 거 맞단 거예요. 왜? 나중에 내가 어디 갔는데 말이야, 막 소금 뿌리더라 말이야. 찬물 다 뒤집어 썼어 막. 그런데 겨울이었어. 막 옷이 얼어가지고 엄청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성공자는 그런 바닥을 기는 그 실패의 얘기가 사실은 전부 성공 스토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깨지고 철저하게 바닥을 끼는 그런 것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옆에서 이제 파트너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힘들어해. 아이고, 더. 나는 어디까지 한 줄 알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위로가 된 거예요.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뭐 그래. 나 따라와봐. 그러면서 이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닥을 기고 나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사업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걸 거기다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난 당신 성공시킬 거야.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니, 당신이 포기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당신 성공시키고 말 거야. 당신 성공해야 돼. 당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지금 얼마나 그동안 힘들게 살았어. 지금 애들은 또 얼마나 힘들어. 당신 배우자는 얼마나 힘들고, 아내는, 저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고. 내가 당신 성공시킬게. 응? 그래서 정말 당당한 성공자 내가 만들 거예요. 당신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둘둘이 아니에요. 그냥 10명, 20명 잡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시고 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 모시고 이거 얼마나 힘든데. 내가 몸이 부서져도, 내가 이 강단에 쓰러져 죽어도 좋다. 그런 각오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뛰어왔단 말이에요. 다시 뛰라고 그래도, 다시 뛰라고 하면 의욕이 막 도리어 불타는 의욕이, 우와, 정말 바닥부터 한번 다시 이걸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소금 한 움큼을 대야에다 넣고 맛을 보면은 짜죠. 그런데 소금 한 움큼을
호수물에다 넣고 맛을 보면은 짜지가 않아요. 자, 이 소금 맛이 고통이라고 하면은 이 대하와 호수는 우리 꿈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꿈이 호수만큼 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은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얻을 성공의 그 결과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이런 거 어려움, 와, 이런 거는 장난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는 수십 번을 겪어도 돼, 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이 적어, 100만 원,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고통을 딱 집어넣으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집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성공마저도 희미하다 보니까 정말 짬만 맞게 고통밖에 안 느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든지 어려움은 있어요. 제가 하더라도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려움에 막 앞에서 막 발발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야, 아직, 아이고, 이게 뭐 어렵다고, 예? 확 그냥, 이런 기세,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양을 5배에서 10배까지 잡으세요. 그런데 성공 대비 일 양을 1대1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100이라는 걸 하면 100이라는 성공이 오겠지. 그런데 세상 일이 그대로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을 했다가 절반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뭐야, 너무 힘들어, 나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00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나는 한 1000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리크루팅 하기 위해서 10명을 컨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100명을 컨택해 버리겠다. 이런 각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99명까지 실패를 했는데도 나는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갖느냐, 어떤 기세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임페리얼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임페리얼 가는 것이, 지금 임페리얼 간 사람들이 고생을 했죠, 초창기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죠,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런데 본인들은 도리어 그렇게 고생했다고 생각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10배 고생을 한다고 그 자리에 안 가겠느냐? 어때요?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판매사 때부터 아예 고생의 양을 100이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1000쯤 고생을 할 거다, 아예 각오를 해버려요. 그런데 한 200만 했는데 막 되네.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이렇게 쉽냐, 막. 우와, 이렇게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쉽고 재밌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일은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쉽고, 세상에 내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이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거는 100이라는 일 양을 놓고 한 1000쯤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를 딱 가지고 있는 분은 200, 300에서 되면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100에서 되면은 막 아이고 일이 하나도 없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막 저한테 막 문자 보내요. 회장님, 막 제가요 이런 노력을 했는데요, 막 너무너무 힘들고요, 누구 하나 떠났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지. 그냥 이런 거예요. 한 사람 떠났다고 내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명을 데려다놨는데 9명이 떠나도 나는 계속 간다. 이거 해야 돼요. 근데 2명 데려다 놨다가 1명 떨어나니까 막, 아이고, 막 힘 빠지고, 막, 아이고, 뭐,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이 나는데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네, 저도 정말 초창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회장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아무리 상대방이 뭐라고 하고 거절을 해도 그냥 뒤돌아서서 돈만 세면 된대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어려울 때마다 그래 나는 돈을 셀 거니까 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잘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토 판매사가 다시 새롭게 하게 된다면 역시나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쨌든 제 꿈을 적게 됐고 목표를 설정하게 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 계획보다 더 빨리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저도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왠지 또 막 뭔가 할 것 같고 막 될 것 같고. 근데 처음엔요, 인생 시나리오 쓰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끼기도 하고, 막 남의 꿈을 막 집도 거의 베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되게 힘들고 일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강의를 통해서 인생 시나리오를 적다 보니까요, 어느새 그냥 적었던 저의 꿈들이 하나하나씩 이뤄가는 걸 보면서 저희가 센터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인생 시나리오를 써보고 또 처음 오신 분들한테 왜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다 보니까요, 팀워크도 좋아지고 또 사업하는데도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래서요, 인생 시나리오는 정말 작성을 꼭 하시면 오토 판매사는 그냥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봤잖아요. 근데 그만큼 발버둥 치지 않아도 애터미는 된다고요. 어마어마한 도구 때문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 시나리오를 재미나게 말도 안 되는 것들 적어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다 적어도 되고요. 매달 빼먹지 말고 저는 한 2년 이상은 빼먹지 말고 적으라고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될 목표들, 결단들을 적어서 그런 다지다 보면은 오토 판매사는 덤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거든요. 네. 네, 다들 인생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한 행동하는 것은 무조건 나에게 자산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1월에 시작한 몽상과의 토크 콘서트, 오늘도 함께해 주신 회원분들과 패널분들 덕분에 속 시원한 대화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하고 계신 모든 회원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